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0월 20일 미국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19일 밤늦게 100만 불의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와 무기 소유 권리를 청원하는 청원서에 청원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100불씩을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한 명을 추첨하여 100만 불의 상금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탄압과 또한 개인 무기 소유를 금지하는 민주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 무기 소유 자유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돕고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막대한 자금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큰 공신이기도 합니다. 펜실베니아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론 머스크는 잔 드레허라고 하는 한 사람을 추첨을 하여 100만 불을 지급한 것입니다. 2주밖에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선거 지원을 하고 있는 자는 일론 머스크이기도 합니다. 언론에 대한 기관 검열을 반대하는 운동인데 의외로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여기에 대하여 보도를 하지 않고 있자 일론 머스크가 기발한 방법으로 이런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100불을 타기 위하여 현지에 모여들고 있으며 100만 불을 받은 것이 트위터 X를 통하여 전파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참여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는 3,100만 3개의 카운티가 있습니다. 주 안에 카운티가 있고 카운티 안에 시티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한 카운티가 지금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애틀 워싱턴 북서쪽에 위치한 쬐그마한 카운티인데 인구는 약 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1984년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킨 이후로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대통령을 정확하게 마친 카운티이기도 합니다. 그 카운티에서 승자가 바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카운티별로 집계하여 거기에서 다수를 차지한 자가 항상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11번째를 마칠 것은 확실시가 되고 있으나 지난번에 조 바이든이 되는 것을 마친 유일한 카운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도박사와 또한 투자자들이 이곳으로 여행 삼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방문함에 따라 자그마한 소도시는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던전에서 크랩이라고 하는 태평양 연안에서 나는 대개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주민들이 참석하여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4년도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후보 간의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함에 따라 이곳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라스무센 발표에 따르면 경합주 중에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펜실베니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에게 3%를 앞서고 있고 또한 뉴욕타임즈 CNN에서는 4%를 앞서고 있다고 나타남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특히 카말라 해리스의 진영에서는 자중질환까지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현상까지 있다고 하니 미국의 대선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주만 이대로 쭉 간다고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문제에 대하여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이 원치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거짓말이 오늘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스에 의하면 그가 멕시코 국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하원 의장으로서 백악관을 방문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멕시코의 국경을 걸어잠그고 멕시코에 남아라고 하는 정책을 다시 시행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이 원치 않으므로 나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데 멕시코 대통령인 오브라도르는 최근에 기자와의 회견에서 자기는 미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미국에 간섭을 한 적이 없다고 정확하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엉뚱하게 타국의 원수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기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무엇이 답답하여 멕시코 대통령 눈치를 보겠습니까? 이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의
국경정책 실패를 멕시코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편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도 아니고 왜 전직 대통령을 핑계대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13일부터 시작된 보잉사의 파업이 한 달이 넘어 2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잉이 생산해왔던 737, 767, 777 모든 보잉기가 제작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보잉의 이 파업 사건의 발단은 17,000명을 해고하고 앞으로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잉 노조 측은 앞으로 4년 동안 40%의 임금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은 미국 노동부 장관까지 동원이 되어 중재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생산 계열사들은 지금 모든 라인이 중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구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보잉사의 파업이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잉은 이 사태 이후에 약 40%의 주가가 폭락을 하였으며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게빈 뉴섬이 모든 정유 관련 산업에 적정량의 재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유 공장뿐만이 아니라 저유소 또 주유소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유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100년 이상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정유 시설을 가지고 정유를 생산해 왔던 필립 66라고 하는 큰 정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100년이 넘은 공장을 오늘 폐쇄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하여 이제는 도저히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며 이사진들이 결정을 내려 공장 폐쇄를 발표한 것입니다. 한 임원의 고백적인 말에 따르면 그는 정치가 경제에 개입을 하여 감나라 배나라 하다 보니 경제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포퓰리즘이 성행을 하여 정치가들이 법안 위반을 너무 과도하게 하여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은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도해 드렸던 쉐브론 정유사의 텍사스 이전과 맞물려 돌아가는 대형 정유 공장의 폐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잘 아시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